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건물 안, 텅 빈 방에 덩그러니 놓인 세탁기 한 대. 그런데 이 세탁기 옆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광고 하나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20대 대학생. 그는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물을 끼얹어 깨운 후 다시 폭행이 이어졌죠. 160일 만에 겨우 탈출했지만 어떤 이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220건의 납치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2025년 8월까지 무려 330건입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범죄를 저지른 조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탁기까지 챙겨서 라오스로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트럭 10대를 동원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범죄 단지를 단속해야 할 캄보디아 권력자들이 바로 그 건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한쪽 손으로는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월세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64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뉴스 보셨죠? 그런데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라오스에는, 미얀마에는 갇혀있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매년 3,000명 가까운 한국인이 캄보디아로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왜 세탁기까지 챙겨 도망갔는지, 한국 정부의 대책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범죄 단지가 라오스에 세워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이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 종 모양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이 영상 꼭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젊은 자녀나 손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2025년 10월 18일 금요일 아침 8시 35분.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 대한항공 전세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5시간 20분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그 비행기 안에는 64명의 한국인이 타고 있었어요. 공항 입국장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경찰 호송 차량 23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215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죠. 마치 중요한 국빈을 맞이하는 것 같은 경비 태세였어요. 하지만 이건 환영식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64명은 모두 수갑을 찬 채였어요.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고개는 푹 숙인 채 공항을 빠져나갔죠. 이들은 캄보디아의 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 등에 연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피해자였어요.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갔다가 감금당하고 폭행당한 사람들이죠. 또 일부는 가해자였습니다. 처음엔 피해자였다가 나중엔 가해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이 떠나온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지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서진 의자 몇 개, 줄이 뽑힌 모니터,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세탁기 한 대가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세탁기요? 왜 세탁기가 남아있죠? 아, 이거 참 아이러니한데요. 돈 세탁을 하던 곳에 빨래 세탁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주가 던진 농담 같지 않으세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웃고 봅시다. 너무 슬퍼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천천히 사라지는 건 공모자예요. 그런데 가장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한 건 세탁기죠. 때로는 물리학이 정의의 편에 서는 법입니다. 한국의 저녁 뉴스는 화려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 자막이 화면 가득 떴고 앵커의 목소리도 힘찼죠. 마치 게임에서 보스를 잡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캄보디아 현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대요. 소탕이요. 저 건물 주인 어제도 봤는데요.
여전히 아메리카노 마시던데요. 아, 샷 추가해서요. 무슨 말일까요? 범죄의 손발은 떠났지만 머리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다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국경을 넘으면 죄도 리셋된다는 착각이요. 마치 스마트폰 공장 초기화하면 모든 게 지워진다고 믿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클라우드에 백업된 건 안 지워진다는 거요.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떠나도 시스템은 남습니다. 10월 12일 밤 10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범죄 단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차량 10여 대가 건물 앞에 줄지어 섰고 사람들이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모니터, 본체, 키보드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일에 필요한 도구니까요. 그런데 세탁기를 트럭에 싣더래요. 에어컨도 뜯어서 가져가고요. 이 무거운 걸 왜 가져가요? 당연하죠. 이거 비싼 거예요. 급하게 도망가는데도요? 그래서 트럭 2대 빌렸잖아요. 새벽까지 이어진 이 야반 도주는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10년차 이사 전문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동선도 깔끔하고 역할 분담도 완벽했죠. 버스와 벤에 나눠 타고 라오스로 향하는 그 행렬을 보면서 텔레그램 채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역 내 회사들이 긴급 대피 중이라고요. 회사라니요. 범죄 조직을 회사라고 부르다니. 참 당당하죠? 단속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 민첩해집니다. 범죄도 결국은 사업이거든요. 매출이 있고, 비용이 있고, 이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 계획도 포함해서요. 경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이런 메시지들이 오갔다고 해요. 캄보디아로 바로 입국하지 마세요. 태국이나 베트남을 경유하세요. 입국 심사 때는 관광이라고 하세요. 절대 일 하러 간다고 하지 마세요. 언론 보도는 잊으면 잠잠해집니다. 대중은 금방 잊어요. 여기서 마지막 문장 좀 보세요. 대중은 금방 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들의 계산, 그들의 냉소, 그들의 자신감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간의 진실도 섞여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가끔 헷갈리고 배우자 생일을 캘린더에 3번씩 등록해놓고도 까먹을 때가 있죠. 비밀번호는 또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으로, 글로, 댓글로, 공유로요. 디지털 시대의 장점은 잊고 싶어도 인터넷이 기억해준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검찰, 경찰, 외교부, 금융위, 관세청, 국정원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했어요. 회의를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회의록은 100페이지가 넘었고 소비된 커피는 수백 잔이었죠. PPT도 만들었어요. 47페이지짜리로요. 그래프도 있고 차트도 있고 타임라인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협조자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겁니다. 캄보디아 일부 권력층은 이 범죄 산업의 주주였어요. 건물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고 카지노 사업권을 나눠 가졌죠. 단속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일부는 범죄 단지 건물주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단속하시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건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한쪽 손으로는 단속을 외치고 다른 손으로는 월세 통장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예요. 사람을 잡는 건 쉬워요. 수감만 채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시스템을 바꾸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범죄의 새 주소는 라오스입니다. 10월 중순부터 캄보디아 범죄 조직들이 라오스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경로로 확인됐어요. 버스와 봉고차를 이용해 육로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항공편을 이용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육로를 택한 겁니다. 영리하죠. 필요한 건 단순했습니다. 노트북 하나, 가짜 광고 하나, 침묵하는 권력 하나, 그리고 세탁기. 왜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지만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인가 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이렇게 경고했어요.
캄보디아 내검거 압박이 거세질 경우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풍선 효과.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풍선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옆 나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아니 전 세계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도망칠 수 있어요. 여건만 있다면요. 하지만 이익 구조는 국경을 가볍게 넘어갑니다. 단속보다 중요한 건 면죄의 고리를 끊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포 숫자가 아니라 투명함입니다. 붙잡아야 할 건 사람의 손목이 아니라 나쁜 습관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끊어야 할 건 범죄와 권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고수익 해외 일자리 광고를 보면 의심하세요. 월 8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비자 지원? 너무 좋은 조건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동남아로 일하러 간다는 사람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회사 정보,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모이면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범죄는 떠나도 우리의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